영업회계자금 총무 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채권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채권관리 마인드의 정립과 스킬을 습득하여야 한다. 채권관리 교육을 받으면 이익이 5%는 늘어난다. 자,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죠? 발전이죠. 미래를 향한 발전이죠.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보면 많은 노력을 하죠. 그래서 보니까 기업은 이익이 나야 되는 게 많은 경우죠. 뭐 사회 공헌이라든지, 그죠? 여러 가지 또 뭐 고용 창출. 근데 그런 부분들은 뭡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면 사회적인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보다 뭡니까? 기업의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이윤이 남아야 되는 경우죠. 자, 그러다 보면 그 이윤이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뭔가 우리가 투자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보면 많은 거죠. 조그만 복지시설도 늘려주고요. 여러 가지 뭐 교육이라든지 다른 것들도 많이 보내죠. 그죠? 교육도 많이 제공도 하고 연수의 기회 뭐 그런 거 하는 거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채권관리 교육, 그 교육은 1년에 1회 이상은 받으셔야 된다고 보는 거죠. 물론 보면 이제 전문가들 이런 분들은 보면 본인들이 그죠? 스스로 이제 많은 노력을 하시죠. 그래서 본인이 역량을 높이고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보면 별개로 치더라도 기본적인 우리 그죠? 회계나 자금이나 관리 쪽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이라든지 마케팅 그런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 관계되는 분들은 뭡니까? 1년에 1회 이상 교육 받으셔야 되는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그죠?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도 뭐예요? 감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본인이 그죠? 적극적으로 그런 걸 갖다 캐치하면서 정보를 입수한다. 뭐 그러면 좋겠죠. 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는 뭡니까? 전문적인 강사로부터 그런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간혹 보면 이 채권 관리는 그런 것 같아요. 오래 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 하신 분들이 제일 잘하시죠. 목소리가 제일 크죠. 그걸 갖다가 그랬고 우리가 어때요? 매뉴얼이라는 게 보면 어느 다 정해진 건 없지 않습니까? 법원마다 틀리고 예를 들어서 법원에 관계된다 그러면 다 틀리죠. 원하는 것들이 막 틀린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공통적인 것도 있겠지만 뭐 그런 걸 갖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죠? 뭐 그런 얘기도. 물론 보면 오래 하고 경험이 많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또 중요한 거는 뭔가니? 그죠? 우리가 보면 이론적인 부분이라든지 공통적인 부분들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간혹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보면 자, 채권이 부실화될 염려가 있다면 그런 얘기를 하죠. 야, 빨리 가서 압류해라. 압류한다는 건 뭐예요? 부동산 경매한다는 거고요. 채권 압류 추심명령 전무명령 예금 채권을 우리가 찾아온다는 거고 그 사람이 받을 돈을 그 사람은 나한테는 채무자지만 돈이 없지만 그 사람도 다른 데 공사대금이 있다든지 매출 대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오는 건 이제 채권 압류한다는 거고요. 유차동산 압류한다는 건 우리가 알는 빨간 딱지 있죠. 그 빨간 딱지 붙여서 팔아서 받아오는 건 압류한다는 거죠. 우리가 뭐 국가기관 국세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럴 때는 용어 자체도 가압류한다는 용어를 써야 되는 경우죠. 그죠? 장래 집행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라든지 이런 용어의 정리라든지 다음에 나중에 보면 실제로 부실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실제로 부실화가 생기다 보면 여러분 뭐 하시죠? 그 대책회의란 거라도 않습니까? 들어가서 뭐예요? 이걸 어떻게 회수할 건지 그런 내용들 서로 간에 뭡니까? 이제 나 혼자만 이게 영업, 회계, 자금, 법무 이런 분들이 모여갖고 이제 대책회의도 막 하는 거죠. 그럼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뭔가 제시되는 안건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솔루션, 해결하는 방향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뭘 갖고 얘기를 하죠? 이게 나와야 되냐, 그죠? 이걸 부동산을 경매할 건지 아니면 채권 추심할 건지 전부할 건지 이런 내용들 각자의 뭡니까? 성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잘못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 가는 길이 틀려지는 경우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요. 자, 우리가 보면 그래요. 여러분 보면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동차 그 본네트 앞에 여는 거 1년에 몇 번 열어보세요. 아마 열어볼 일, 그죠? 자동차 공업사에 가서 엔진오일 갈 때라든지 아니면 여름에 그죠? 휴가 갈 때 점검할 때 그 외에는 별로 없으실 거예요. 냉각수 교체할 때 이럴 때, 그죠? 그런 건 뭡니까? 채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채권도, 그죠? 실제로, 그죠? 그걸 다 우리가 보면 자세한 것까지 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이제 자세한 내용은 뭡니까? 자동차를 갖다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동차를 운행할 줄만 하면 되잖아요. 채권도 좀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복잡한 이론과 판례, 굉장히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다 알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경우죠. 모든 사람이 알 필요는 뭐죠? 그렇지만 공통적인 거, 기본적인 거,
그거는 뭡니까?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축구샵 할 때 그렇잖아요. 그죠? 하프라인 골키퍼가 아무리 유능해도 뭐예요? 하프라인 골 넘어오고 골 에리어 들어오면 그거, 그죠? 다이빙 뛰면서 막기 한두 개 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뭡니까? 미드필드에서 뭡니까? 공이 안 넘어오게 하고 다 막아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우리 보면, 특히 보면 영업사원이라든지 기본적인 거 같은 경우, 그죠? 이런 거, 거기서 막는다든지, 그 다음에 관리 쪽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뭡니까?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어느 정도 막아도 뭡니까? 기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나중에 있잖아요. 보면, 실제로 보면 부실 채권이라고 그러죠. 부실 난 것들 한번 걸어 놓고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게 왜 나는지. 원인 분석을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보면 여러분의 답이 있는 경우죠. 그죠?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말고 뭡니까? 그걸 찾아보면은 여러분의 사례는 뭡니까?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례들이 유사한 사례들이 뭡니까? 계속적으로 뭡니까? 3년 주기로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 원인을 한번 따져보고 이게 왜 원인이 생겼는지 그걸 한번 뭐라고 우리가 보면 원인 제거를 하면 뭡니까? 여러분의 부실 발생 뭡니까?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적어지는 거죠. 부실이 발생이 적어지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면 단기 순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이자. 이익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익이 늘어난다는 건 뭐라고요? 그럼 회사를 봐서는 주주들한테 배당금이 늘어난다는 거고 이익 잉여금이라든지 자본 잉여금을 통해서 뭡니까? 서로 재출자, 그죠? 우리가 보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런 게 어디서 시작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그래도 보면 채권관리 교육에서 시작한다고 보고요. 그 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